오늘은 마이크가 2대네요. 네네, 마이크가. 세대죠. 아니죠. 네. 아, 3대인가요? 네. CP는 녹음기 안 가져오셨어요? 네. CP 녹음기 없이. 제 그 개인 녹음기 없이 큰 녹음기를 가져왔죠. 예티. 블루 예티. 네. 이게 저희- 블루라는 회사에서 만든 예티라는 마이크인 거죠? 네, 맞아요. 네. 블루라는 회사가 마이크를 옛날부터 많이 만들었는데 좀 비싼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티가 그나마 싼 편이었고, USB로 바로 꽂을 수 있어서 인기 모델인데, 이게 지금 한 대가 CP 거고, 네. 한 대가 회사에서 지원해준 두 그쵸. 대랑, 네. 제가 이제 소니 녹음기 가져와서 좀 제대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낙교님이 쓰시는 소니 녹음기가 유튜버 녹음기죠. 유튜버. 표준? 표준이라기보다 이거를 많이 쓴다고 사실상 하더라고요. 표준. 네. 그러니까 소니도 그렇고 녹음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냥 클립형 녹음기가 거의 없나 봐요. 그래서 클립형 녹음기를 쓰면은 얼굴 근처에다가 클립으로 달아놓고서 네. 바로 녹음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확실히 녹음해보면 저는 저 소니 거 말고 제 자체 소니에 소니 거 클립 마이크를 따로 사서 연결해서 해봤는데, 핀 마이크를 연결하는 네네, 핀 마이크를 해봤는데 차에서 녹음했었거든요. 네. 차에서 이 에티를 가지고 가서 내 노트북을 막 연결한 다음에 손 지저분하게 하고 저 그 소니 핀 마이크도 해봤는데 네. 소리의 느낌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소니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에티에 비하면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서 녹음 분석해보면 네. 아마 핀 마이크는 대부분 사람 목소리대를 정확히 찝어서 그 부분만 많이 받아들이도 설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좀 공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렇죠. 느껴질 거예요. 공허하다는 게 뭐예요? 공허하다. 공허. 예. 아, 이게 이제 그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음향을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람 목소리 부분이 중간 음역대거든요. 네. 중음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음대가 강하면 이제 뼈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강하면 전화기 같은 소리가 들리고 너무 약하면 사람 목소리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음으로 가면 베이스 쪽이죠. 그러니까 저음역대로 가서 저음역대가 풍성하면 뭐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는데 너무 크면 또 둥둥거리게 너무 울리게 들리고 너무 없으면 메마르게 들리고 맞아.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음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적당히 많으면 이제 좀 이렇게 적당히 찰지게 들리고 겉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저도 얘기하세요. 너무 또 높으면은 막 귀가 좀 아프고 쨍쨍거려서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었는데 핀 마이크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핀 마이크 자체가 한 2, 3만 원인데 네. 사람 목소리 들어가는 거는 사람 목소리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깔끔하게 싼 가격으로 이제 녹음할 수 있는 장비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런 소니 녹음기 같은 것들 네. 쓰는 거고 그 얼마나요? 다음에 이제 소니 녹음기 이건 한 13만 원, 14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비싸네요.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좋은 마이크들 그 그 다음이 이제 사운드 인터페이스 같은 거 다 준비하고서 그 다음에 녹음실을 만들고 근데 핀 마이크보다 더 싼 게 있죠, 사실. 그래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에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잡음 제거가 기본으로 돼서 애플 이어폰 내장을 꽂으면 맞아요. 웬만한 장비보다 사람 목소리를 잘 잡긴 해요. 아까 그 네. 따뜻한 느낌은 없지만 네. 근데 이제 저도 가끔 시도해봤는데 여기 스마트폰에 꽂는 그 핀 마이크가 따로 팔아요. 일반 핀 마이크로는 안 돼요. 아이폰 같은 경우 특히. 네. 그거 따로 샀는데도 녹음을 실컷 하다가 전화가 와. 막 알림이 막. 그러면 중간중간에 뭔가 이상해져요. 싱크가 안 맞아요. 방해금지 해야죠. 방해금지. 방해금지 네.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왜 예전에 저 미국 출장 갔을 때 그 제 녹음은 소리가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맞아요. 그 파일 CP님한테 들어가지고 합성했잖아요. 그때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거보다 너굴리 목소리가 훨씬 좋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옆에 놓고 하신 거예요? 네, 옆에 놓고 신기하다. 조금 가까이. 조용한 환경이었나 보네요. 그쵸. 아무래도 방 안에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또 가까이 하셨다니까. 네. 그래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 얼굴이랑 거리하면 한 20, 30cm. 그렇죠. 저는 참고로 마이크 하나 더 샀어요. 와. 이거가 저희가 모르고 이제 예티가 워낙 유명해서 예티만 계속 샀는데 네. 예티 나노라고 좀 싼 버전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5개월 전에. 그래서 사이즈도 훨씬 작아요. 들고 다닐만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집에서 유튜브 녹음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큰 거 들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걔는 $99라 좀 싼 편이에요. 그래도. 원래 그거 우리가 샀어요. 회사 돈으로 샀던 것도 네. CP가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해서 샀던 거죠.
근데 결국은 또 작은 걸 사셨어요. 요즘 음질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 음질이 중요하긴 한데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냥 핀 마이크 정도로 깔끔하게 들리면 되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는 완전 소리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따뜻한 느낌도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날카롭게만 들리면 1시간 동안 듣기 힘드니까. 그쵸. 저도 이제 이런 데 관심 가지면서 처음 보인 건데, 사실 처음에 유튜브 봐도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딱 이게 좀 마이크를 쓰는 것들을 알고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이어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데, 그게 있으면 일단 고추장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녹음기 같은 걸 쓰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전에 CP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티 같은 거는 예쁘잖아요. 네. 일부러 그걸 보이게 해놓고 세팅을 하고 그런 걸 쓰는 거죠. 맞아. 그런 것들이 다 보이긴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렇죠. 일부러 마이크 보이는 유튜버들이 있죠. 네. 프로그래머 세계에 점점 이 음향 장비가 유행이 되는 건가요? 요새 유튜브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개발자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맞아. 코딩 채널도 지금 보면은 한 구독자 1000명 넘는 채널이 그래도 저희 막 찾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10개, 20개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일반 IT 유튜버도 1000명 넘기 힘들어야 네, 되는데. 신기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44비치에 이번에 근데 이거 저 궁금한데 갑자기 44비치라고 읽어야 돼? 아니면 44비치라고 해야 돼요?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죠.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아직 저희 44비치에 브랜드를 고민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요? 언젠가 고용을 하면 그럼 우선 44비치라고 해야 되겠다. 네. 읽기 편하게. 네. 44비치에 .dev 도메인에 대한 글을 썼었거든요, 제가. .dev 도메인이 이제 약간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dev라서 우선 사고 싶었고 그랬는데 뭔가 돈이 이상한 거예요. 누가 트위터에 쓴 것만 봤을 때는 네. 2월 28일 이후부터 공짜가 된다 그래서 아 구글이 통 크게 공짜로 풀었구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죠. 사전 등록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예약비 같은 개념으로 예약비가 점점 줄어서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일 금요일 새벽 1시에 사전 등록비가 0원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자유경쟁 체제로 네, 선착순이 되죠. 이게 정확히 예약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사면 바로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쓰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예약은 아니고 일단 돈을 더 많이 내고 등록하면은 우선순위를 주겠다. 사전 입찰 같은 느낌이네요. 느낌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10,000 뭐 얼마야? $10,000면 1,000,000원? 처음에 2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1,000,000원 정도 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350만 원 이런 식으로 좀씩 줄어가면서 이제 그 얼리 액세스라고 하는데 네. 원래 얼리 액세스는 더 싼데 거꾸로 가는 이제 선점형이니까 도메인. 그렇죠. 좀 재밌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네. 연 사용료는 $12씩 다 똑같긴 해요. 저는 그 3월 1일 새벽 1시에 선착순 경쟁을 할 자신이 없어서 좀 이렇게 보니까 파는 곳이 간디닷넷이랑 고데디랑 구글 도메인 이렇게 3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많아요. 아, 더 많아요? 네임칩이랑 그러니까 웬만한 데 다 열릴 건데 다 열리는데 근데 고데디 가보니까 지금 신청해 놓으면 결제 미리 받고 그리고 3월 1일 날 자기네가 등록 대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빠를지 모르겠지만 크론으로 빨리 돌려요. 귀찮아서 뭐 그냥 일단 해봤어요. 돈 좀 더 내시고요? 네. 돈 더 내야 돼요? 조금 사전 비싸요. 등록비 그러니까 원래 없는데도 더 내야 돼요. 12달러잖아요. 네. 연 사용료가. 근데 얘네는 한 14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000원? 그거는 이제 연 사용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등록 대행비 사용료 같은 말고 등록 대행비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따로 없어요. 네. 그냥 도메인 사용료 자체가 비싼 거네요. 살짝? 근데 그게 12달러를 환율 적용해서 16,000원이 된 건지 제가 그리고 원화로 어차피 계산을 첫 했어요. 달에만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도메인 아니요, 이전하면 갱신비도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트로. 그 갱신비가 비싸면 도메인 이전 싼 대로 하면 되니까 그쵸. 네, 그것도 그때부터 문제가 생각했어요.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일단 첫 해 등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지금 진짜 28일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좋은 거 사고 싶으면.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쓸 때랑 지금이랑 알아낸 게 좀 다른데 네, 그렇죠. 두 글자나 세 글자짜리 도메인은 훨씬 비싸요. 연사용 등록비. 네. 이거 보니까 아무래도 두 글자가 한 $720였던 것 같아요.
그쵸. 와. 월이었나요? 연 720달러. 그다음에 세 글자가 좀 더 싸긴 했는데 그것도 비쌌던 것 같고 얼마였죠? 그게 두 글자, 세 글자는 2월 28일이 넘어가도 그렇게 비싼 거죠? 네, 그냥 그러겠죠? 지금 사도 연등록비가 고정돼. 이게 근데 구글이 어디에도 이 기준을 안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는 이게- 몇 달러 뭐 음. 이런 거를 안 써놨고 두 글자, 세 글자라고 꼭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저희로 치면 STD 아웃 탭 엄청 비싸요. 연 10만 원. 와. 10만 원이었어요. 네, 앱선까지 10만 원. 붙여야겠네요. 그게 약간 프리미엄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어디서 검색한 거냐면 구글 도메인스에서 검색해 본 거거든요. 저 구글 도메인스가 이걸 좀 더 잘 보여주고요. 다른 데도 보면 고데지나 간디 보면 가격이 다 달라요. 네. 칠 때마다. 근데 왜 다른지는 설명을 안 해주는데 이제 구글 도메인스는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태그를 달아줘요. 맞아요. 칠 때마다 다르다는 게 도메인마다 다르다. 네, 도메인마다 도메인마다. 그러니까 네. 두 글자라도 같은 음. 두 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st.dev 같은 경우 연 72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글자가 720달러, 네. 세 글자가 180달러고 또 프리미엄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위키 이런 것들은 다 프리미엄 키워드고 JS, 파이썬 이런 건 다 프리미엄 키워드겠네요. 그런 건 누가 이미 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건 이제 사용료 자체가 비싸니까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에자일.dev를 아틀라시안이 샀다고요? 네. 그리고 crm.dev는 세일즈포스가 사. 아. 그러니까 약간 구글은 약간 진짜 돈 안 벌 것 같이 막 해놓고 뭐 돈비 앱을 해놓고 도메인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애들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지금 확인했는데 어제 우리 봤던 것 중에 KO 대부 있었잖아요. 네. 팔렸어. 오. 아 누가 샀어요? unavailable. 좀 비쌌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전 등록비 플러스 720달러. 네. 연. 아. 그래서 저희는 연. 이거 갖고 싶은데 연 720달러만큼 가치가 있나? 왜냐면 가치를 생산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부동산 같은 포기했는데. 거죠. 근데 다 대부 도메인 이제 개발자들한테 약간 익숙해서 그렇지. 다 대부 도메인 TLD 내줄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아 그래요? 잘 원래 몰라요. 개발자들이 로컬에서 HTTPS나 테스트 하려고 음. 뭐 로컬호스트 대신에 무슨 점 대부 이렇게 많이 썼대요. 아. 그 호스트 파일을 직접 추가해서. 네. 근데 최상위 도메인을 구글한테 팔아버리면서 그 자기 로컬에 쓰던 게 이제 없어진 거죠. 해주고 이거 개발자들 위해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구글이 좀 이상한 도메인 최근에 많이 샀어요. 닷 페이지스, 닷 앱도 있고 그리고 일본엔 구글이 닷 민나도 있어요. 일본어로. 오. 민나가 무슨 뜻이에요? 모두에. 모두? 네. 그래서 진짜 일본어로 닷 민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글 도메인스 보면 몇 개 팔고 있어요. 구글이. .all 이런 네. 느낌인가요? 근데 다 비슷한 정책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 가격이고. 근데 걔네들은 사실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사요, 그 도메인. 그쵸. 네. 근데 제가 도메인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렸었거든요, 예전부터. 왜냐면, 저는 이제 퍼블리싱 되게 좋아하니까, 네. 이제 도메인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음. 좋아하는 이제 오픈소스에 KER 도메인 산다던가 그런 걸 했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런 어떤 상표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봤자 의미가 없고요. 뺏기니까. 그쵸. 달라고 했을 때 줘야겠죠.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 제가 emax.kr 갖고 있었는데, 그게 가지고 있을수록 애매하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emax.kr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연장 안 하고서 넣어버렸거든요. 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도커 미덥 처음 할 때도 아마 저희 도커 미덥 같이 운영하셨던 분이 도커.kr을 사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 도커랑 얘기를 하면서, 도커사랑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이제 다른 아마 팀에서, 법무팀에서 저희한테, 그때 어디였죠, 그때? 내용 증명 같은 거 김현장. 보냈던 것 네, 같은데? 김현장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쪽이랑 얘기를 잘해서 풀긴 했는데 도메인 넘기는 걸로 해서 그런 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도메인 욕심 부려야 되나? 그리고 좀 좋은 거 내가 미리 생각해 놓은 것들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그게 뭔가 활용이 안 되면은 그렇죠. 연장 안 당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그래서 도메인 주도 개발이라고. 도메인 드립 디벨로먼트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정말 쓸 것들, 정말 뭐 개인 페이지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서브 도메인 되니까 사실 많이 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딱 정해서 한 다음에 10년 결제하거나 자동 결제해 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결국에 나머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 말고 매력적인 도메인이 그러니까 도메인 원래 여러 개 있잖아요. TLD가.
네. 닷컴이 있었고 예전에 닷넷이랑 닷ORG가 있었는데 닷넷하고 닷ORG가 이름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안 쓰는 도메인이 돼버렸고 닷컴 하나로만 버티다가 네. 요즘엔 좀 IO도 많이 쓰고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엄청 아니요 개발자 핫했죠. 아닌 회사들도 IO 많이 써요. 그래요? 서비스용으로. 사실 닷컴도 진짜 서비스용으로. 애매하죠. 닷컴이 컴퍼니잖아요. 네, 컴퍼니.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컴도 제일 보편적이지만 조금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그렇죠.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의미에는 안 맞는데 어쨌든 뭐 다 그게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니까 닷컴이 아니라 닷넷이면 왠지 피싱 사이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얘기하세요. 네, 닷IO나 이런 거는 좀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도메인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근데 닷 아이오도 탭으로 생각해보면은 어디였죠 아이오가? 응? 지역 그렇죠. 도메인이잖아요. 지역 도메인이죠. 너무 이상한 거죠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남의 나라 도메인 가지고 막 마치 맞아요. 내가 사이트 만드는데 KR은 뭐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JP로 굳이 쓰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의 목적은 그랬는데 그렇게 다 안 쓰고 그리고 KR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디그닷컴인가? 약간 해커존스 비슷한 거 만들었던 창업자 있어요. 케빈 로즈라고.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개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kr을 산 거예요. 로즈.kr인가? 네. 왜냐면 자기가 케빈 로즈니까 KR에 단축열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샀지? 한국에 액티브엑스를 어떻게 뚫었을까? 막 이런 고민하는데 나중에 그 도메인 다시 취소하더라고요. 뭔가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는데 그 닷데브랑 닷TLD 뭐 위키 찾다 보니까 이걸 처음에 고안한 뭐 유명한 아저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해주고 막 지도 위에다가 이제 사진이 있는데 위키에 지도 위에다가 .jp는 뭐 일본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한가운데 .kr이 있어요. 내가 잘못 봤네 했고 근데 진짜 한가운데 .kr 있고 네. 위치도 아닌 게 jp는 여기 왼쪽에 그리고 이때 한국에 1980년 90년 된 것 같은데 한국에 이렇게 인지도 있는 나라였나? 막 생각이 그거 꼭 링크 걸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찾아야 되니까. 찾으세요. 이거 찾아내. TLD 막 찾다 보니까 나왔어요. 약간 그 뭐지? 저는 그냥 구글이 장사수 하는 걸 느꼈던 게 또 하나 뭐냐면 이 데브 같은 걸 잘 잡으면은 안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개발회사들은 특히나 잡아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얼리 액세스를 안 잡으면은 나중에 또 딴 사람이 잡고 도메인 분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귀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회사들은 거의 다 사긴 했어요. 그러니까 IT 기업 아닌 데들은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IT 기업들은 좀 민감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어. 얼리 액세스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놓고 지금 기덥도 기덥 데브를 그 페이지용으로 쓰겠다고 했고 슬랙도 슬랙 데브 있고 한데 다 만들어 놓은 애자일 데브랑 다 들어가 보면 뭐가 없어요. 맞아요. 도대체 왜 샀나 싶을 정도예요. 안 살 수가 없어서 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저희도 이제 도메인 사면 우리는 개발자 페이지는 안 쓸 건데 내부 API로 쓰면 괜찮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개발자들한테 재밌는 도메인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점점 TLD가 많아지니까 예전에 있었던 도메인 하나 가지고서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해. 그냥 내가 잘 마음에 드는 거 사서 브랜딩 잘하면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FM 같은 것도 사실 팟캐스트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TLD가 많아지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국가는 좀 애매하지만 딴 국가 막 못 쓰게 하는 건 좀 그렇고 딴 국가도 제한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IO도 그냥 풀어줘서 쓸 수 있는 거지 막 국민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FM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 9세대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 분들은 사실 FM, AM 모르실 텐데. 그러겠죠. 그쵸.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팟캐스트들이 많이 쓰니까. 라디오라는 그런 것도 있나? 라디오 TLD? 네, 라디오 있었어요. 라디오는 더 모르겠다. 그냥 팟캐스트. 팟캐스트는 없잖아요. 팟캐스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캔이 TLD 진짜 많이 풀어줘요. 원래 국가만 풀어주다가 지금 대부도 그렇고 막 풀어주는 거잖아요. 기업에 팔아가지고. 그걸 아이캔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메인을? 약간 그런 협의 같이 하는 것 같던데요. 뭐 사실상 큰 기업들이 입김이 세겠지만. 아니 이제 FM을 팟캐스트랑 동의어로 생각하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뭐 어딘 나란 거 아니에요? 아니요. FM은 그거죠. FM은 그냥 TLD일 거고
FM의 의미 네. 모르겠네요. AM, FM이니까 뭐지? 뭐 프리퀀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나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지? 초단파 라디오 이런 거? AM, FM도 아니고 엄청나게 그렇죠. 멀리 있는 맞아요. 다른 나라의 방송을 네. 들을 수 있다고. 저기 우주 거 듣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주권은 모르겠는데. 그걸로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서 매니악하게 약간 그런 네, 것도 네. 봤던 것 같아요. 막 자기 집에 이렇게 송수신기 갖다 놓고 그쵸. 막 조절해가면서 들리세요 막 하면서. 주파수 범인가 보네요. 음, FM, 음. AM이 왠지 중파, AM이 중파, FM이 초단파? 단파? 아까 낙교님은 닷대부 도메인 뭐 살 거 정해 놓으셨어요? 아니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이게 의미 없다고 네, 생각하신대잖아요. 저는 이미 그런 굳이 그래요? 아이오도 사실 좀 찝찝하긴 해요. 이맥스 대부가 남아 있는데요. 싸게 12달러에. 이맥스 대부 내가 산 다음에 이맥스 망했다 막 이렇게 써놓은 거지. VI 파일 습격. 예. 근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점닷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존닷컴이 훨씬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브랜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좋은 도메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요즘 세상에 특히 도메인 치고 안 들어가니까 네. 모바일 앱 시대가 되고 해서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요새 유행하는 어떤 트윗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각화 하는 거 보셨나요? 막대 그래프 순위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몇 달 전쯤에는 GDP 그래프가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 유행이라기보다 리트시 엄청 많이 돼서 봤던 적이 있었고, 네. 최근에 또 브랜드 랭킹이라고 해가지고 유행을 했었거든요. 유행이라기보다 리트시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그거 게- 봤던 것 같아요. 애플이랑 뭐 구글이랑 IBM 맞아요. 이런 회사 브랜드가 거의 100년인가요? 와. 100년 아니고 브랜드는 15년? 15년. 근데 애플이 아예 뭐 없던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았던 거죠, 그만큼. 아. 애플이 아이폰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도 큰 회사였긴 했는데, 지금 이게 탑 15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니까 15번째 안에 못 들어갔던 거죠. 이 보면은, 그쵸. 매니악한 회사였죠. 네, 같이 잠깐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순위가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게 2000년이거든요. 네, 2000년대. 인텔, 노키아가 있어, 심지어. 노키아. 와. 포드, 디즈니, 맥도널드, AT&T, 그다음에 말보로, 벤츠인가요? 예. 벤츠, HP, 시스코, 토요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2000년대 초만 해도 제조업이 굉장히 강세였네요. 그쵸. 사실 이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IBM 죠. 근데 왜냐면 이거 토요타랑 이런 애들 또 밑에 있어요. 이게 포드랑. 근데 브랜드 랭킹이랑 생각해 보면은 IT.com 버블이 구성된 게 그렇네요. 언제였죠? 2000년. 2000년. 2000년이잖아요. 98년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꺼졌. 약간 그런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탑 15 안에 어쨌든 제조업들이 엄청 많으니까 제가 볼 때 그렇죠. 제조업이 맞아요. 강세구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그렇게 찬양하는 이제 코카콜라가 당당하게 1위를 하고 있죠. 그러네요. 요거 데이터도 네. 궁금해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이거를 올린 원본 영상이 있더라고요. 원래 트위터에서 봤었는데 짤방으로 트위터에서는 이제 못 찾겠더라고요, 원본을. 근데 누군가 올려주신 거 음. 보니까 유튜브에 전체 영상이 있어서 지금 이게 한 5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러니까 영상의 오른쪽에 보면 연도가 크게 써 있고 그 위에 탑 그로잉이라고 해서 매년 네.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이 성장했는지가 나오는데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 구글이 1위예요. 40 몇 %씩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와, 이것도 놀랍네. 이게 브랜드 정보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데이터 소스가 여기 있구나. 맞아요. 원본을 찾아봤던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 가니까 원본이 공개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데이터 소스가 인터브랜드.com이라고. 네. 근데 괜찮네. 브랜드 가치라고 하면 시총과는 좀 다른 느낌인가요? 시점과 완전 다르죠. 네. 여기 보면은 그걸 산정하는 방식이 나와 있긴 해요. 자세히 계산식이. 보진 않았는데 네. 어쨌건 여기서는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쓴 거고요. 근데 브랜드 밸류 보면은 파이낸셜 포레캐스트랑 그러니까 재무적 예측이랑 브랜드의 역할, 그다음에 브랜드의 파워 이런 것들을 네. 수치화해서 잘 조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밸류라고 해놨거든요. 네네. 여기 단위 보면은 이게 다 돈이에요. 단위가 그렇네요. 브랜드 밸류 밀리언 달러예요. 그걸 가지고서 측정을 한 거고
처음에 2000년에 보면은 막 제일 아래에 있는 데가 얼마야 이게? 17,000밀리언 달러였는데 네. 나중에 한 3, 4만으로 올라가거든요. 음. 쭉 가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네. 2010년부터 구글이 갑자기 등장해서 확 올라가고 있어요. 2008년 제가 보는데 2008년이면 그때거든요. 경제위기 터졌을 때. 그쵸. 아, 그쵸. 구글이 그러니까 15위에도 못 들다 그때부터 그러네요. 올라오는 갑자기 확 게 올라오네요. 경제위기인데 올라가네. 걔네는 별로 타격을 안 받았나 봐요. 그쵸.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인터넷 회사가 사건 버블 때 한번 죽었잖아요. 근데 경제위기 때 오히려 더 큰 회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이버도 한국의 IMF 때 엄청 잘 됐잖아요. 그 이후에 몇 년 음. 후에. 구글도 그러는 것 같고. 애플도 지금 2010년부터 확 구글은 약간 예정된 승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애플은 사실 아이폰 나오면서 엄청 네.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애플 2009년? 10년에 10년? 맞아요. 이미 지금 연성장률이 129%예요. 맞아. 이미 큰 회사였는데 지금 보면 애플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1위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와, 지금 애플 속도가 엄청나네요. 올라간 것도 그렇고 나머지 애들 너무 심하게 밀어내는 것 같아요. 쭉쭉쭉 바뀌잖아요. 아, 이건 브랜드 가치니까 네. 사실 좀 다를 수 아, 있겠네요. 근데 시총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아. 애플이 시총 작년에 1위 찍었잖아요. 음,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삼성도 중간부터 등장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네요. 재밌었고 갤럭시가 등장하면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IBM이 열심히 코카콜라 추격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한 번도 못 따라잡았어요. 아, 코카콜라가 나중에 한 4위, 5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5위까지 떨어졌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렇게. 그렇군요. 이 사람 이거 손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손을 만들진 만들어 않았잖아. 놓고 데이터만 나왔겠죠? 애프터 이펙트로 했을 것 같아요. 애프터 이펙트는 아닌 것 같은데. 애프터 이펙트 나름 코딩처럼 잘 하더라고. 잘하는 분들은. 그냥 숫자만 딱딱 바꾸고 1년하고 2년 사이에 그 숫자 해놓고 그 중간에는 이렇게 숫자 바뀌는 이펙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 네. 저도 보면 제가 그 STD 아웃 유튜브에 올릴 때 우리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 제가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펙트에 딱 넣었더니 음성에 그걸 찾아서 알아서 만들어주더라고요. 트랜지션 같은 네. 개념으로.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 이것도 지금 조회가 엄청나요. 조회가 320만 회예요. 아 그래요? 부럽다. 돈 엄청 많이 그 제가 말했잖아. 이런 채널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 채널이 보면은 채널 이름이 더 랭킹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동영상에 다 이런 것만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그렇군요. 랭킹 그래프만 가지고서 동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야겠네요. 이게 똑같은 거 한국용으로 바로 만든 게 밑에 관련 영상이 나오나요? 그래요? 오. 응.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 원본보다 구독자가 많아. 아, 그래요? 아니, 조회수는 아닌데 한국어로 해놨는데 약간 근데 디자인은 걔보단 덜한데 네. 조회수가 더 잘 나오네요. 어디 있어요? 말 안 해줄래요. 아무튼 그런 게 나중에 있었고 공유해주세요. 네. GDP 쪽도 보니까 이것도 원본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조회가 한 70만 회? 와. 이거는 1960년대부터 10위까지 GDP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꽤 재밌어요. GDP 쪽도 보면은 뭐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GDP 랭킹 변화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도 뭐 한 3분짜리인데 보면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것들이 나오는데 앞에 것도 그렇고 랭킹이라는 게 되게 심플한 데이터인데도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역사 덕후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좀 재밌긴 했어요. 그러게 사실 이 데이터를 그냥 수치로 몇 년에 뭐가 매시고 막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쵸. 이게 뭔가 서로 경쟁하는 네. 느낌이 나니까 맞아요. 아 진짜 쟤들이 저때 치열하게 경쟁했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한스 로슬링이었나요? 예. 그 비슷하게 인구수랑 GDP랑 해서 그 2차원 평면에 놓고 계속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신 적 있잖아요. 한스 로슬링이 GDP라든지 뭐 복지 관련된 지표 같은 것들로 그래요? 그 테드에 나와서 설명했던 거거든요. 테드에서 제일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죠. 예. 그건 유튜브를 했어야 되는데 유튜브로 이걸 만들어서 그땐 유튜브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 했으면 유튜브도 진짜 많이 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건 테드 영상이 아마 테드에서 거의 제일 조회수 음. 높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와서도 한번 강연해 주셨었고 되게 재미있어요. 처음엔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그 영상 볼 웃겼어요? 때. 왜냐하면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애니메이션을 네. 딱 시작을 해놓고선 그 앞에서 막 사람이 한슬슬린 교수님 막 움직이면서 맞아요. 여기에 차이나가 있는데 막 올라가는 게 보이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멈춰놓고 네. 막 이거 뭐지? 화살표 같은 거 손에 네. 들고서 손에 들고서. 이렇게 막 찍어가면서 네. 막 얘기하잖아요. 엄청 큰 스크린에서 음. 띄워놓고.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 MAU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괜찮은데요? 초 단위로 만들어 일부러. 아니, 당장하는 거. 초 단위로 만들지 말고 다른 회사에 경쟁하는 거 만들어야죠. 다른 회사 데이터는 모르잖아요. MAU는 공개된 것만 쓰는 거죠. 아니요, MAU는 거의 끝에 한 번만 알려주지 그 중간에 가속도. 그러니까 개념이- 얘네도 중간 데이터가 끊긴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네. 1년 단위로 끊긴 데이터인데 네. 그냥 보관한 거예요. 그쵸. 보관을 한 거겠지. MAU를 1년 단위로 말해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럼 뭐 5년 단위로 그렇게 쓰는 그것도 거죠.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막상 만들고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꿀려. 경쟁을 해야 재밌죠. 근데 지금 속도면은 재작년, 작년, 올해는 엄청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당근마켓 자랑쟁이였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근데 약간 저는 이거 보면 느꼈던 게 시각화가 그 한스 로슬링 교수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시각화가 되게 엔터테인먼트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각화라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한국 언론에서 보면 다 개판이에요. 너무 제대로- 심하신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대로 지금? 그래프가 없어. 제가 왜냐면은 막 경제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선 비즈 같은 거 엄청 추천해요. 이거 네. 진짜 잘 만들어진 경제지다 그나마. 음. 근데 막상 보면은 그래프 개판이에요. 그래프가 그렇죠. 네, 축도 엉망이고. 기사랑 별개로.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차라리 그게 있어요. 엑셀 화면을 캡처해 놓은 기사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게 정확해. 근데 에디터를 거쳐가지고 네. 그래픽이 들어가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픽이 0부터 시작하지 약간 않는다고. 원하는 네. 방향대로 약간 편집하고. 비율도 안 맞고. 근데 어쨌건 그거 자체로 보면 그렇게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시간에 비해서 그게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스 로슬링 교수님이 했던 것도 그렇고 여기서 보면 지금 이런 랭킹 순위도 그렇고 되게 엔터테인먼트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 누르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보여주면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왔네. 나왔네. 그쵸. 저녁 유튜브는. 기승전 유튜브가 되는 옛날에는 건가요? 이거를 막 웹으로 블로그에 막 맞아요. 공개하고 막 힘들게 막 그거 돌렸는데 네네. 그 사람들 뭐 개발자들이나 신기하다고 하지. 결국은 사람들 다 유튜브에서 재밌다 좋다 하면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한동안 그런 게 특히 미국 쪽에서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면서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특히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그쵸. 아예 그거를 위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시각화 자료 배포하고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선거 자료 같은 거 엄청 네. 많이 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따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제대로 뭐 잘 못했던 것 같긴 하지만 몇 군데 빼고는. 시각화가 아까 잘 안 된다고 하셨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만드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는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흥미 끌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 그게 시간을 투입한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죠. 아웃풋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보는 의미에서 아웃풋도 네, 안 네,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유튜브로 만들었더니 엄청 본다. 그쵸. 그러니까 참 그리고 미국에서 마찬가지 같아요. 엄청 기술적으로 시각화라고 막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그걸 분석하는 거 아니잖아. 사실 결과를 알고 싶고 니네가 말하고 싶은 걸 그냥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 영상으로 딱 보여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탐색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되게 의도를 담아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설명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도구로.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만든 시각화들을 보면은 스스로 해석하게 만드는 얘네도 지금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뭐 200만 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재밌는 거죠.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도 보면 막 게임 랭킹, 스포츠 랭킹 이런 것들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비슷한 랭킹 또 있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재밌게 보신 거? 게임 랭킹이라든지 게임 랭킹. 저는 YG, YG? SM. 그것도 시총. 있더라고요. 네, 한국의 그 연예기획사 시청인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SM이 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네. 워낙 잘하니까 사업을. 근데 그 그래프 보다 보니까 YG, SMYG라고 생각했는데 JYP가 막 올라갔다고 후반부에 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트와이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근데 생각을 이게 약간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게 시가총액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 가격의 총액인 거고, 근데 주식 가격이라는 건 예전에 낙교님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특정한 사건에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특정한 사건과는.
예를 특정 들면 사건이라기보다 기업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그래프 막 변화하는 거 보고 트와이스 등장 시점부터 막 JYP가 엄청 올라가는데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JYP는 트와이스 업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물론 트와이스가 매출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 수는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거의 맞는 그냥-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사실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거니까 시장 경제에 의해서 대전은 누가 손해 보면서 그걸 각자로 높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봐서 재밌는 거는 그런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하는 거죠. 알아서 지금 여걸리처럼 알아서 해석하는 거죠. 알아서. 찜에 뭐가 그게 재밌는 거죠. 있었겠거니. 네. 제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연예기획사 시총은 그 중간중간 연예인 얼굴 나오면 근데 떨어지는 때 이게 탁 나오면 이때 연예 기획사 이거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 가지고 맞아요 만든 게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트와이스가 소녀시대가 항상 그 탑에 있었고 그 네. 밑에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넘사벽들이 나중에 있었죠. 트와이스 갑자기 나타나면서 소녀시대를 넘어버렸거든요. 그래프가 있어요. 넘겼어요. 네, 넘겼어요. 와 음반 판매량이 요즘에도 의미가 있어요. 하긴 소녀시대는 더 이상 안 그 나오니까.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수집했는지 혹은 이제 음. 어떻게 측정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재밌긴 했어요. 사실 그런 손실을 좀 감안해야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음반 판매량이 요새 의미 있는지 디지털 음원 어떻게 계산하고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로 봐야 돼. 그래서 유튜브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니까 이게 글로 있으면 막 분석하게 되잖아요. 이게 소스 어디라고 맞아요. 써놨지? 막 이거 맞아요. 보게 되고. 그렇군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네. 저는 트위터 보면서 좀 놀란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그 어떤 사람이 트윗을 올렸는데 자기가 트라비스 CI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다고. 근데 자기만 해고를 당한 게 아니고 동료들이 다 같이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해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엄청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는데 심지어 뭐 관리자급도 자기 해고 사실을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미국은 그 중간에 개발을 매니징하는 관리자들 네, 있는데 네, 그 네. 사람도 몰랐다. 그 사람도 몰랐다는 그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트윗 아래로 엄청나게 긴 글을 막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트래비스 CI는 오픈소스 쪽에서 CI/CD 할 때 많이 쓰는 툴이니까 많이 유명하거든요. 아마 가장 유명한 축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 젠킨스 다음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찾아봤더니 트래비스 CI가 아이데라라는 회사 인수가 됐는데 인수되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조금 이제 우려되는 혹은 재미있어 보이는 이제 내일은 아니니까 사실 재미있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트래비스 본사가 독일 베를린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 노동법이 굉장히 엄격해요. 유럽 쪽이 다 노동법이 굉장히 깐깐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동법상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일이 불가능한데 우리나라조차도 사실 하루아침에 해고를 한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뭐 예고도 하고 협상을 하다가 안 돼서 해고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근데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그 레딧에 엄청 탈해가 길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계속 물어보죠. 야 이거 독일에서 일어난 일인데 너네 보호받고 있지 않아? 뭐 변호사랑 이야기해봐. 막 그런 얘기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네, 좀 우리 근처에 있는 일이니까 오픈소스 회사라서 오픈소스 회사라고 생각해서 트래비스 CI를 좀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데라라는 회사가 그러면 악의 축인가 하고 막 아이데라를 막 뒤져봤어요. 했더니 아이데라가 그 예전에 볼랜드 C++, 볼랜드 뭐 이렇게 뭐지? 저 써본 적은 없지만 빌더 뭐 이런 툴들이 있는데 약간 그 애정 가진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 툴에 저도 예전에 썼었고 근데 그 볼랜드가 엠버카데로라는 회사로 인수가 됐었어요. 망할 뻔하다가 엠바카데로로 인수가 됐는데 그 엠바카데로가 다시 아이데라로 인수가 돼서 지금은 아이데라에서 그 볼랜드 툴들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회사구나. 뭐 센차 예전에 제이퀄이랑 한참 경쟁했던 센차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신기하긴 한데 얘네가 악의 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이거 제가 이제 2월 1일에 저도 트윗했었거든요. 인수된다는 글 보고. 네. 그래서 인수되면 원래 어떤 회사가 인수했나 대충 보거든요. 그때 아이데라를 보고 좀 이상한 회사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센차도 거기 돼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뭔가 다 안 되는 프로젝트만 있는 회사 같은데 트래비스를 인수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덥이 마이크로소프트 인수되고 약간 이런 회사에 인수됐잖아요. 네, 더 네. 잘 나가려고. 근데 트래비스는 뭔가 안 되는 회사에 인수된 느낌이라 차라리 허로코처럼 세일즈포스에 인수되거나 뭐 이러면 계속 하겠구나 싶었는데 트래비스가 아이데라 인수된 거 보고 애들은 계속 할 생각이 없나 했는데 어쨌든 그 인수 블로그 글에는 계속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약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데라 자체가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도 아닌 것 같고 이제 트래비스가 서클 CI에 밀려가지고 아, 밀렸어요? 밀렸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옛날엔 트래비스 쓰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네. 요즘에는 트래비스 거의 안 쓰고 다 서클 CI 쓰려고 하니까 가격도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오픈 소스들은 뭐 트래비스 쓰지만 네. 아쉽네요. 네. 그래서 좀 느낀 게 있어요. 그 여기 또 적어주셨는데 이제 레지데이 글을 누가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에 이제 막 회사들이 구인 공고 각종 회사들이 막 구인 공고를 우리 사람 뽑아, 우리 사람 뽑아, 리모트도 돼,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 첫 번째 댓글이 네. 그거였어요. 다른 회사 뭐 알아보고 하면서 자기 회사 오라 그러는데 그게 비트라이즈라는 회사였거든요. 그게 저희도 쓰고 있는데 모바일 전용 CI 서비스예요. 아. 네. 그래서 옛날에는 CI도 다 트래비스에 돌렸어요. 리눅스고 맥이라서 맞아요. 안드로이드 빌드 막 돌렸는데 비트라이즈 저도 이제 2, 3년 전에 회사에 CI 도입, 그러니까 그냥 빌드 툴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 맥이 너무 느려서. 그때 막 비교해보면 트래비스는 별로예요. 트래비스는 내가 다 하나부터 다 해야 되고 약간 옛날 젠킨스 설치해서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트래비스를 하면 내가 막 뭘 해야 되고 다른 회사 쓰는 분들이 그때 봤거든요. 네. 다른 회사 트래비스 CI로 이제 아이폰 빌드하는 분이 보여줬는데 막 하다가 그냥 죽어요. 코드가 오류 났나 봐야 했는데 가끔 죽는다고 다시 실행하면 된다고 네. 그렇게 하고 근데 비트라이즈는 넘어왔을 때 제가 아이폰 때문에 비트라이즈 쓰고 안드로이드는 이제 다른 거 쓰다가 제가 비트라이즈 결제할 거다 아이폰 때문에 그래서 비트라이즈 넘어오라 했는데 너무 쉽게 설정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폰 쪽에는 패스트레인이라는 좋은 빌드 도구가 있어요. 그쵸. 어디서든 돌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지식을 약간 요구하거든요. 뭐 인증서 관리부터. 저희는 그걸로 해서 그걸 넘어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도 비트라이즈 쓰면 그냥 이렇게 그 화면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다 돼요. 깃클론도 끌어다 놓고 인증서 끌어다 놓고 배포도 끌어다 놓고 해서 트래비스는 약간 옛날에 머물러가지고 다 코딩하는 걸로 놔뒀는데 네. 비트라이즈나 이제 특화된 CI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럼 일반적인 CI는 뭐 쓰세요? 그 서클 CI. 네, 서클 CI. 낙교님이. 아니, 엔터프라이즈 아니고 서비스? 엔터프라이즈는 쓸 이유가 없죠. 아직 그 정도까지 많이 안 써요. CI 그것도 자체는. 그렇고 엔터프라이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전에 회사에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쓰긴 했었는데 그때는 요구사항이 일단 회사 내에서 코드가 나가는 게 싫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저희는 일단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엔터프라이즈를 쓰면은 뭐 거의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라가는 가격이 굳이 쓸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서클 CI가 약간 스펙 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스펙. 더 성능 좋은 컴퓨터로 돌리면 좋겠는데 그게 기본에는 없고 자기들한테 컨택트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약간 아쉽긴 한데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트래비스 CI가 되게 뭔가 신박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트래비스 CI가 좋았던 게 깃허브에다 연동을 한 다음에 파일만 집어넣으면은 파일 안 집어넣어도 사실은 빌드를 해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파일에서 설정을 하는데 그 다 트래비스 YML인가 그런 형식의 포맷이 처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되게 보편화시켰던 장본인이잖아요. 젠킨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간단해 보였고.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거의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동안은 트래비스 장애나면은 깃허브의 모든 오픈소스들이 다 장애한다고 다 빌드가 밀려버리니까 그런 정도 잘 됐었는데 뭐 지금은 좀 분위기 깃랩 CI도 써보세요. 깃랩 CI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기능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유료 버전이 아니라서 저는 못 쓰는 기능들이 있는데 유료 버전에는 또 괜찮은 기능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빨리 써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자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제 새롭고 잘하는 CI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은데 트래비스는 사실 거의 발전이 없다고 봤었거든요. 트래비스는 거의 거기서 끝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서커CI랑은 좀 컨테이너 나오자마자 빨리빨리 넘어갔거든요. 트래비스는 한참 뒤에 이제 컨테이너 우리도 넘어간다. 그쵸. 그런 얘기 했었고 네. 사실 기능적인 발전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좀 달랐어요. 안에서 얼마나 대응을 빨리 해주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리눅스는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거 이제 맥을 쓰려고 했잖아요. 맥 OS에 돌려야 돼서 그러면 걔들이 그 이미지 같은 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네. 맥 새로운 버전 OS와 거기에 새 버전 엑스코드가 깔려야 돼요.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새 버전 OS랑 딱 그 엑스코드 딱 내놓고 6개월인가 지나면 9버전을 빌드해서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새 버전 빌드를 무조건 요구해요. 못 올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건 더 늘려주는데 네. 무조건 새 버전 빌드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CI를 쓰려고 해서 그때 막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서클 CI랑 트래비스랑 비트라이즈랑 과연 맥 OS가 새로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지원해줬나. 트래비스는 막 몇 달 걸려요. 와. 비트라이즈는 베타 나오면 베타 나오는 족족 다. 그러니까 베타부터 다 해주고 비트라이즈는 그랬는데 서클 CI도 약간 느렸는데 트래비스도 이제 그게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 이슈 같은 게. 네. 막 어디 직원이 휴가 가가지고 한 달 늦게 올라오고 해서 결제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잘 되는 서비스랑 아닌 서비스의 어떤 차이는 확실히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그 프로그래머스라는 곳에서 그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개발자 설문조사한 거에 CI 적용한 거가 있는데 어떤 CI 가장 많이 쓰냐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젠킨스가 71%예요. 저 이거 보고 네. 아직도 옛날에 사는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2위가 트래비스예요. 3위랑 이제 약간 근사하지만 3위가 서클 CI고. 근데 트래비스 쓰는 사람은 저는 서클 CI로 쉽게 넘어갈 것 같고 젠킨스 쓰던 사람들은 평생 젠킨스 쓸 거야 아마. 그리고 처음 보는 게 팀시티는 써보신 적 있어요? 팀시티는 뭐지? 게임 쪽에서 젠킨스 다음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게임 특화된 툴들이 게임 좀 쪽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뭔지 잘 게임 모르겠어요. 쪽은 소스 관리도 퍼포스 같은 거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건 또 뭐지? 근데 젠킨스는 좀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쵸. 사실 이게 최근엔 좀 쉬워지긴 했어요. 이게 젠킨스. 사실 패러다임 차이가 좀 있잖아요. 트래비스나 서클 CI는 파일 단위로 했었고 젠킨스는 이제 그냥 한참 나중에 추가된 방식으로 지금 뭐 네. 젠킨스 파일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저는 젠킨스를 좀 열심히 써보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시도했던 게 아마 1, 2년 전일 거예요. 근데 얘네 노드 개념이 다 들어갔어요. 노드 개념도 들어가고 워커 컨테이너 개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마스터 다중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파일 공유 시스템이라서 기본적으로 약간 워드프레스 옛날 방식의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네. 워드프레스 지금도 테마랑 플러그인이랑 다 파일로 공유하잖아요. 그런 컨셉이 아직 들어가 있어서 다중화가 진짜 힘들어요. 다중화하려면 뭔가 아예 다른 문서들 참고해서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젠킨스 운영할 때 이 고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젠킨스 마스터가 다운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안 돼도 뭐 디스크 용량 늘리면 또 어떻게 아마 그렇죠. 근데 젠킨스 깔아서 쓰느니 서클 CI 오픈소스 버전 있잖아요. 오픈소스 버전이 있어요? 직접 설치해 쓸 수 있어요. 예전엔 그랬는데 서클 CI 처음 나왔을 때 모르겠어.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서클 CI 비싸다 그랬는데 서클 CI를 자기가 직접 설치해서 띄울 수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CI 없어졌으면 긴랩 CI 쓰시면 됩니다. 무료로 쓰실 수 진짜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젠킨스는 근데 또 많이 발전했다고 해서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가 싶기도 발전은 한데 했는데 저는 약간 그 개념이 안 맞는지 쓰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 젠킨스 파일로 했는데도. 근데 거꾸로 힘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트래비스 CI나 뭐 트래비스는 잘 모르겠는데 서클 CI 쪽도 보면은 다 워크플로우 같은 개념 들어가서 좀 서로 이제 비슷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는 트래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파일로 하는 거였는데 네. 파일로 밖에 못한다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푸시 이벤트가 일어나야지만 빌드가 일어난다는 게 컨셉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중화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들 채워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프로그래머스 설문 이야기한 거 보면 네. 설문에 이제 5,000명이나 했는데 예비 개발자가 절반이 거의 2,000명? 현업이 한 3,000명? 3대2 비율인데 이게 프로그래머스가 학교 쪽이랑 이런 데 홍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그 웹 리모트 페어인가요? 그래서 네네. 채용하는 거 프로그래머스가 해서 저희도 참가했는데 학생 이력서는 사실 평소에도 받기 힘든데 여기서 이력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저희가 뭐 로켓펀치나 뭐 이런 데 광고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우선 앱이 개발자들이 많았고 여기 보면 직구문도 뭐 백엔드가 많고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들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근무 지역은 강남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렇겠죠. 네. 강남. 그리고 2등이 의외로 판교예요. 오. 그냥 판교에 IT 회사가 많아서? 판교에 IT 회사가 많은 건 사실 회사 숫자로만 자르면 구로랑 가산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잘 나가는 회사, 미국으로 치면 실리콘밸리급의 네이버, 뭐 카카오 다 네. 판교에 있으니까 그쵸. 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사할 때 이제 강남이냐 뭐 서초는 사실 여기는 서초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두 정거장 차이여도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인식하기에. 근데 3등이 구로인 건 좀 별로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근무 지역인 거잖아요. 실제로 개발자가 근무하는 지역인 거잖아요. 그쵸. 네. 회사의 위치. 그렇겠죠. 수 있죠. 네. 설문자가 되신 분들의.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자들이랑 우리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 주로 사용한 OS가 윈도우라는 면에서 굉장히 크게 그래? 내 주변에 다 맥스인데?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카테고리를 좀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포탈 인터넷 콘텐츠 분야랑 그다음에 쇼핑몰 오픈마켓 분야 이쪽은 좀 맥 OS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인가 보다. 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그 질문을 보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현업 개발자랑 예비 개발자 포함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전체가. 이거는 포함된 거고 네네. 예비 개발자에서 윈도우즈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위쪽에 보면은 사실 현업 직무 관련된 것들은 또 예비 개발자 포함이 안 돼 있긴 하거든요. 그게 맞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이거 말고 그 젯브레인이 네. 파이썬 쪽에 파이썬이랑 여러 가지 언어 서베이 한 게 있거든요. 네. 설문조사하는데 거기 결과도 윈도우가 50% 이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윈도우를 안 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개발자 중에 나름 상위 몇 %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맥을 쓰고 막 이런 거 쓰는 사람들 네. 리눅스도 쓰고 상위라는 건 실력 면에서가 아니라 그냥 소수라는 면인 그쵸. 거죠? 네. 약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상한데? 리눅스가 1위야. 그쵸. 그 젯브레인. 젯브레인 맞아요. 리눅스였어요. 윈도우가 2등인가? 해외에서는 그럴 수 2등. 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전혀 보면 아니에요. 네. 쓰는 언어랑 뭐 이런 거 보면 리눅스 쓸 이유가 없어요. 자바가 어차피 1등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써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범위를 우리가 주변에 알던 사람들 그리고 뭐 팟캐스트나 블로그 쓰던 사람들만 보면 이 맥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범위를 이제 전체 개발자들로 넓히면 네. 그냥 윈도우가 많고 자바가 많고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개발자를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될까? 뭐 오픈소스 개발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개발자라고 하죠.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모르겠다. 그냥 아닐 개발자죠. 수도 있고. 그냥 자바 개발자 말고? 그러니까 약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구직시 선호하는 회사들 보면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포털 회사잖아요, 결국. 네. 그게 아니면 포털 아닌 데 중에는 뭐 SKT나 그나마 삼성 SDS 이런 데 있는데. 굳이 말하면 스타트업 개발자긴 하죠. 네, 굳이 나누면 플러스 이런 건 좀 애매한 것 같고 스타트업 개발자죠. 네. 그렇네. 개발자? 제 생각해보면 네이버도 개발자들 윈도우가 훨씬 많으니까. 네. 요즘엔 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다 윈도우 썼으니까. 저 사실 그런 기억이 나긴 해요. 학생 때 리눅스를 한참 썼거든요. 리눅스 제가 도커 처음 쓸 때 네. 리눅스 한참 썼는데 그때 제일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취직하기 전에 내가 회사 가서 리눅스 쓸 수 있을까? 왜요? 회사에서 못 쓰게 할까봐. 그런 생각 했던 거죠. 못 쓰게 하죠. 진짜요? 애초에 왜요? 지급이 윈도우로 되는데 OS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급할 때. 아니 지급은 윈도우로 되더라도 내가 엎어 쓰면 되잖아. 안 되죠. 그렇게 안 쓰면 안 돼요. 돼요. 그거 보안 담당자들이 그거 깔아야 돼요. 다 허락 안 해주겠죠. 그 TCP 무슨 클라이언트라고 있어서
뭐 지금 제어 얘기하시는 거는 대기업이라기보다 얘기하시는 일반적인 기업 어떤 근데 일반 기업이라도- 기업도 그런 거 다 깔아요. 네. 진짜요? TCP 클라이언트에서 뭐 깔고 있는지 그게 원래 목적은 네. 원격으로 보안 위협이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OS 업데이트도 해버리고 한데 이제 거기에 기능 중에 좋은 게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윈도우를 너무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참 했었고 실제로 처음 들어갔던 회사도 되게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제가 그냥 리눅스 머신 견적 내서 다 만들고 썼었죠. 우분투로. 그랬던 기억이 나긴 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뭔가 장벽이긴 했어요. 저는 군대도 좀 그랬었고. 군대요? 네. 군대 또 윈도우만 쓰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는 뭐 윈도우만 쓰고 또 커티밖에 쓸 수 없었고. 낙교님 때문에 저 회사 사람들이 컴퓨터 비밀번호를 못 입력해요. 자판을 뭐였죠? 그게 두보락인가요? 네, 두보락. 두보락을 바꿔놔서 사람들이 분명히 비밀번호 맞게 쳤는데 안 열려. 공용 PC 같은 거에서. 네, 공용 PC 보면 그래서 키보드가 딴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또 누가 낙교님이 쓰고 갔네 막. 막 사람 찾다 보면은 이거 키보드 바뀌어 있네 막. 누군지 범인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쵸. 맞아. 그리고 이게 설문 중에 에디터도 재밌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비 개발자가 많았잖아요. 네. 이거 응답자 전체를 바꿔볼까요? 이게 안 되네. 예비 개발자 봐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압도적이에요. 코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테라폼 빼고 나머지를 한다면 다. 그러니까 약간 코드로 써도 젊은 될것 친구들이고, 약간 이렇게 하면 같아요. 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포탈 인터넷으로 하면 인텔리제이가 1등이에요. 왜냐면 네이버나 이쪽에 그런 포탈 개발자들 인텔리제이 많이 써줬거든요. 네. 근데 전체로 봤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1등이고 2등이 이클립스예요. 이거는 아마 솔루션 쪽 하시는 분들이 이클립스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솔루션도 인텔리제이 많고. 비싸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예요. 지금 다른 거 다 눌러보면 그 포탈 인터넷 말고는 다 이클립스가 훨씬 높아요. 이클립스가 높다고요? 네. 인텔리제이를 안 사주면 이클립스는 공짜잖아요. 네네. 그 포탈 인터넷은 이클립스 말고 인텔리제이 사주기도 하니까 이클립스 써보면 엄청 힘들거든요. 네. 짜증날 정도예요. 막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인텔리제이 있으면 진짜 잘해주거든요. 그렇죠, 잘 잘 잡아주고. 그래서 저는 뭐 이클립스는 별로 관심 없고 이맥스가 10위에요. 이맥스가 엑스코드랑 비등비등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엑스코드가 9등, 이맥스가 10등.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니, 이맥스가 높다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네. 높다고? 생각보다 높다고? 루비마인보다 위에 있어요. 개발자 전체로 봤을 때 루비마인보다 아래 순위인데. 아니, 엑스코드랑 바로 하죠. 엑스코드 바로 루비마인보다 하잖아요. 위에 있어요. 아니, 개발자 전체로 놓고 보면. 응답자 전체 말고. 개발자 전체? 네. 뭐야 이거? 그 예비 예비 개발자 개발자 빼고. 예비 개발자 포함해야죠. 어쨌든 루비마인이랑 앞지덕 하네. 개발자 전체가 뭐지? 개발자 전체가 예비 개발자 현업 빼고. 개발자? 네, 현업 개발자. 이렇게 돼 있구나. 전체로 봐야죠. 어차피 엑스코드보다 바로 밑에라는 게 바로 밑인데 엄청 차이 나는데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한 6배, 7배 차이 나는데요. 있는 게 어디야? 존재하는 게. 몇 개 없어요. 에디터라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맥스.dev 도메인 사라시아. 아니요. 근데 전 이거 보고 좀 그랬던 게 이제 만약에 포털이나 이쪽 갈 생각 있는 예비 개발자분들은 인텔리제이를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커뮤니티 에디션은 공짜니까 또 안 쓸 이유가 없을 커뮤니티 것 에디션은 같은데. 회사에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쓰기엔 학생 때 공짜니까 학생 때는 익히는 거죠. 익히는 거죠. 커뮤니티 근데 에디션. 커뮤니티 에디션이 따로 있었어요? 네. 네, 공짜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 몰랐는데 저기 학생들은 학생도 따로 있어요. 인텔리제이 네, 맞아요. 풀 패키지를 공짜로 쓸 수 있대요. 스튜던트 이메일 패키지가 따로 인증하고 있나 해가지고, 보군요. 예. 근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클립스가 아직도 높아서 네. 혹시나 포털을 생각하는 분들은 인텔리제이로 하고 그 외 회사 갈 분들은 인텔리제이 맛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어차피 가면 이제 답답해서. 그래서 근데 왜? 파이참은 엄청 높네요. 파이썬도 높죠. 요즘 파이썬 개발자들이 많고 파이썬 개발해 보니까 파이참이 제일 지원이 좋아요. 다양한 면에서. 에디터 이야기 나중에 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EMX 쓰는 사람이 없어서 네, 우울해지고 있다. 저희 회사의 에디터 엄청 다양해서 에디터 대전할 수 좀 있어요. 다양한 것 같아요. 텍스트메이트도 있어. 와. 진짜 신기해. 제가 44비치에 신기하네요. 글 썼던 것 중에 텍스트메이트로 썼거든요. 그때 네. CP가 텍스트메이트 누가 쓰냐고. 그러니까 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만들었잖아요. 왜 굳이 여기 순위에도 없는 텍스트메이트로 해가지고 그래도 되게 많이 양보한 건데 EMAX만 하지 않았잖아요. 응? EMAX만 하지 않고 그 GUI2를 추가한 거잖아요. 근데 왜 GUI 툴이 하필 요즘에 다운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텍스트메이트. 그게 뭐냐면은 이제 커맨드 라인 쉘에서 네. 여러 줄 명령을 입력할 때 에디터를 불러 쓰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면은 거기서 편집한 내용이 그대로 쉘에 복사가 되는 거죠. 긴 명령어가. 그런 걸 소개하는 글이 있었는데 그때 뭐 당연히 EMAX로 소개하고 왜냐면은 배시 쉘에서는 EMAX가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또 제 쉘에서는 VI가 기본으로 잡혀 있고 네. 약간 좀 여기도 에디터 전쟁이 종교 전쟁이 느껴지는 포인트이긴 한데 아무튼 비슷한 설문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젯브레인에서 한 거 있잖아요. 네. 거기는 뭐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 좀 보면 파이썬 3를 안 쓰면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파이썬 파이썬 3가 꽤 많아서 좀 놀랐어요. 꽤가 아니고 뭐 거의 파이썬 2는 16% 아, 지금 없다시피 한 저는- 거라고 보고 엄청 그러니까 많네요. 몇 년 동안 확 바뀐 거죠. 한 3년 사이에 확 바뀌었고 엄청 많네요. 16%면 아직. 16%. 그러니까 16%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3년 4년 전에 그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 파이썬 3를 가냐 마냐를 고민을 할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지원 안 되는 라이브러리도 너무 많고 내가 쓰는 프레임워크가 뭐 예를 들면 장고인데 장고에서 사용하는 또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파이썬 3를 지원 안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별 고민 없이 그냥 가면 돼요. 다 있어. 메인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서드 파티도 다 파이썬 3로 개발되고 있어서 오히려 2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잖아요. 네. 약간 특이했던 게 AWS 1등인 건 뭐 당연한데 36%로 GCP가 2등으로 29%인 게 좀 특이해요. 왜요? 왜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GCP는 3등 미만이거든요. 아, 2등이 애저가 훨씬- 애저예요? 네, 2등이 애저고. 근데 이게 GCP가 왜 높은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젯브레인의 파이썬 그거 할 때 자기가 뭐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이제 고르는 네. 게 중복 선택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 분석이 꽤 많아요. 머신러닝이랑.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GCP에서 기능 제공해 준 게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웹 개발보다도 그러니까 중복이긴 한데 이건 네. 싱글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구나. 파이썬 어디에 쓰시나요? 라는 질문인데 웹 개발이 27%인데 지금 데이터 어널리시스랑 머신러닝 더하면은 네, 거의 더 많아요. 비등비등해요. 네. 비등하거나 더 많은 정도? 것 같아요. 28% 엄청난데? 꽤 그쪽 비중이 많고 또 음. 신기했던 게 그 데이터베이스 뭐 쓰는지 근데 포스트그레스QL이 44%로 1등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이스퀄이 41%로 2등이고 마이스큐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레일즈 쪽은 3년? 그때 전부터 이미 포스트그레스QL 엄청 많았거든요.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은 그냥 마이스퀄 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파이썬 쪽은 유독 마이스퀄에 많이 묶여있더니 요즘에 포스트그레스QL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도 약간 그 트렌드가 반영된 것 같고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약간 예외적으로 아마존이 자기들이 오로라 만들었잖아요. 네. 오로라 DB 거기 마이스QL하고 포스트그레스QL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자기들도 자기 시스템에 DB를 오로라로 옮길 때 포스트그레스QL로 했어요. 마이스QL로 안 하고 자기들이 처음 만든 건 마이스QL의 오로라지만 네. 자기들도 안 쓰는 거. 저는 요즘이 약간 클라우드 네이티브 혹은 컨테이너 네이티브 뭐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쓰고 있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설문을 보면서 개발 환경에서도 컨테이너로 환경 격리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한 30%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파이썬 개발할 때 막 버추얼 ENV 깔고 그다음에 버추얼 ENV로 못하는 뭐 파이썬 버전 관리 따로 할 때는 파이 ENV 깔고 그리고 버추얼 ENV로 불편하니까 버추얼 ENV 래퍼 깔고
그리고 이제 초보자한테 이거 다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콘다 깔고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커 컴포즈로 넘어온 지 한 몇 년 됐는데 근데 여기서 좋다고 지금 막 제가 열심히 팔고 컴포즈를 못 다니거든요. 넘어가겠어 개발 환경은.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도커 컴포즈를 하고 있긴 그러니까 해요. 여기 하고 있는 프로젝트 컴포즈로 네. 했는데 사실 맥에서는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요. 그 번들러로 다 격리되고 아니, 버전 관리 다 불편해요. 잘 돼서 편해요. 아니에요. 근데- 안 불편해. 근데 여기 만들어 놓은 거 프로젝트 한번 띄우려면 장난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음. 지금 보면은, 원래 그 데이터 분석이랑 이런 쪽에서 도커 쓰자는 얘기 엄청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요? 왜요? 뭐 설치하다 끝나니까. 패키지도 막 끝나니까. C 라이브러리가 엄청 아니, 많고. 이거 뭐 텐서플로 같은 것도 강의한다고 하면 텐서플로 강의한다고 불러놨는데 네. 8시간짜리 예를 들어 하루 잡고서 그럼 4시간 넘게 설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뭐 GPU도 딱 맞춰서 아. 설치해야 되고. 초반에 진짜 도커로 띄우면 그랬었고. 금방 되니까. 그렇죠. 초반에 진짜 그랬었고. 음. 그래서 아예 그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도커로 아예 환경을 준비해 온 다음에 그거 다운받아서 하자.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갔던 거죠. 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더 컴포즈로 개발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컴포즈로 개발 환경 만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음. 식으로 사용한다는 걸 수 있을 거고 음. 나름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운영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는 게 높은 이유가 되겠네요. 운영 환경에서. 네. 여기 보면 운영 환경에서 컨테이너로 파이썬 코드 실행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운영 환경에선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로 실행해야죠. 그건 별개죠. 한데 이게 약간 설문이 네. 데이터 별개죠. 분석 네. 쪽에 치중됐다고 느꼈던 게 음. 배포 환경에 허러크도 많아요. 네. 파스랑. 그러니까 약간 이 파이썬 쪽에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흐려지는 면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개발만이 아니라 연구자들이나 데이터 분석 음. 쪽도 좀 섞여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컨테이너 장점은 사실 프로덕션한테 훨씬 더 빛나기 때문에 그쵸. 프로덕션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쓸 그거는 수가 개발 환경에서 안 쓰더라도 음. 프로덕션에서 써야죠. 아, 저 그리고 궁금했는데 클라우드 플랫폼에 파이썬 애니웨어가 8%더라고요? 네. 이게 뭐- 파이썬이어가 실제로 그러니까 토이성 프로젝트, 토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허러크 같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파이썬 파스 같은 개념인데 이제 한 개 서비스까지는 무료로 올릴 수 있고 해서 뭐 튜토리얼 같은 것도 보면 뭔가 제공해주기 어려우니까 AWS 올려라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써서 배포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도 많이 있고. 세상 깨달은 게 있어. 이게 다 숫자 노름이야. 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들도 그렇고 아. 프로그래머스나 여기서 어디 제프렌에서 한 것도 그렇고 네. 우리 아까 봤던 유튜브에서 한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숫자 노름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숫자하고 랭킹 매기고.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 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답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우리 주변에 좁은 이제 식견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사실은 뭐 모르죠. 다른 회사 가면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우리랑 완전 딴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 본 이 것만 가지고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흘려 들으세요. 네. 근데 아무튼 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리트윗 하는 거겠죠. 아 이거 봤더니 재밌더라. 근데 이제 리트윗은 안 보고 하는 거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차마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 못하지만 안 하지만 그럼 아무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여기 녹음하던 데가 분명히 추웠는데 그러니까요. 시작할 어, 때 네. 추웠는데 따뜻해지고 있네요.